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17번째 기초의 기초 학습 날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문장의 요소, 그리고 문장의 요소와 더불어서 문장 해석할 때 구분하셔야 하는 주부와 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긴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부와 술부에 대한 간단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가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subject에 해당하는 걸 주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문장의 주제에 해당하는 걸 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를 술부라고 해요. 술부는 영어로 predicate라고 하는데 한글로 해석하면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있고 설명하는 부분이 문장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거는 주로 뭐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고 술부에 해당하는 것은 뭘 했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뭐뭐 하다 이렇게. 자, 주로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주어와 동사로 결합되는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children, 아이들이 play tag 하면 잡기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래잡기 같은 거. play tag 하고 있다.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children이 문장에서 주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주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play tag 하고 있어요. 지금 태그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장 내에서 술부, 그러니까 어떻다 뭐하다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배웠던 문장에서 요게 주어에 해당하고 요게 동사다라는 것들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주부와 술부가 각각 한 단어 정도로 나와 있다면 문장 해석이 굉장히 편하고 쉬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굉장히 길어요. 자,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수식어구를 집어넣어서 문장 길이를 무한정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수식어, 이렇게 수식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로 되어 있으면 구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수식어구가 이렇게 추가될 수 있고 술부에도 수식어구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만 더해서 문장 요거 길게 만들어 볼까요? 어린이들인데요. 어린이들. 어떤 어린이들 할까요? 그들이 있는 장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In the gym. 체육관이에요. 그럼 체육관에 있는 아이들이 플레이 태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되게 좋게 하고 있어요. happily, 행복하게 하고 있다. 자, 이 문장에서 주부, 술부 한번 찾아볼게요. gym에 있는 아이들. 이게 주부예요. 그죠? 그럼 술부는 이 부분이 술부예요. 서술어에 해당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근데 이 중에서도 주어는 얘 하나예요. 그 in the gym은 이렇게 어떤 children인지를 수식해주고 있는 수식어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주부는 수식어구가 포함된 상태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술부는 play tag가 지금 동사잖아요. 동사가 happily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태그를 하고 있는지 이 play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수식어구 때문에 길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수식어구를 계속해서 덧붙이면서 정말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이 수식어구 때문에 길어지는 주부와 술부를 각 요소별로 끊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소별로 끊어주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수월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문장의 요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할 것은요. 문장이라고 하면 일종의 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문장은 누구로 시작해요? 주어로 시작합니다. 그쵸? 자, 맨 먼저 주어에 대해서 해보죠. 주어라는 것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주어는 8개의 우리가 배웠던 품사 중에서 누구에 해당할까요? 주어는 품사가
명사예요. 그죠? 명사요. 물론 대명사도 괜찮고요. 자, 주어는 문장 내에서 주인의 역할을 해줍니다. 주인의 역할을 해주는 주어는 그래서 내가 이 구역 대장이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주어는 문장의 주제를 나타내 줍니다. 주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주어의 특징 한번 해봅시다. 주어의 특징. 주부의 핵심 단어죠, 뭐. 핵심 단어. 핵심 단어인데 품사가 뭐예요? 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어절 배웠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명사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명사 구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주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핵심입니다. 문장의 뭐 주인이라고 할까요? 주인이자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불렀던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웃는 이가 그죠. 누구누구는 아니면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주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주어의 특징, 문장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우리가 뭐 그렸었죠? 주어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손잡고 다니는 애 있었죠? 바로 떠올리실 수 있으라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그렸는데, 자, 동사예요. 그죠? 동사. 동사도 문장 내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너무 중요한 존재. 근데 동사의 특징은 뭐죠? 동사는 문장 내에서 움직임을 담당하죠. 행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팔을 좀 그려볼게요. 동사에 대한 걸 해봅시다. 동사. 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어떤 핵심 단어, 중심 단어가 됩니다.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자, 동사라는 것은 누구의 술부의 중심 단어예요. 술부의 중심 단어 역할을 해줘요. 동사가 한 문장에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단어는 몇 개가 뭉쳐 있을까요? 하나 있겠죠. 그래서 동사는요, 한 단어인데 주로 한 단어이지만 또는 두 단어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조동사랑 같이 움직일 때. 조동사랑 동사는 세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두 단어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 또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두 단어. 이렇게 두 단어가 오는 경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동사의 뭐 진행형에서도 볼 수 있고 동사의 완료형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에 했던 부정문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의문문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어떤 게 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주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문장에서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끝나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I saw 보았다 a movie. 자, 이때요. 내가 영화를 봤다. 그러면 여기 I에 해당하는 게 주어죠. 그죠? 그리고 saw에 해당하는 게 동사예요. 문장을. 그러면 the dog, 개가요. was 뭐 하고 있었냐면 sleeping, 자고 있었다. 이런 문장 어때요? 자고 있었다. 여기에서 the dog에 해당하는 게 주어죠. 자고 있었다. was sleeping. 진행형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를 이루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조동사도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너무 쉬운 거. He can speak.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꼭 항상 English이지 뭐.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he can speak in English. speak in English, in이 빠졌네요. 여기. 자,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럴 때 he가 문장의 주어가 되죠. 주어예요. 그리고 can speak가 이렇게 동사를 이루게 됩니다.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일단 구성이 돼요. 그런데 어떤 문장의 경우에 예를 들면 the dog was sleeping은 주어 동사밖에 문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다른 문장들은 he can speak 하면 그는 말할 수 있다. 문장은 됐어요. 근데
특별히 영어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럼 영어라는 말이 뒤에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히 문장이 만들어지지만 어떤 문장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게 바로 목적어라는 문장의 요소입니다. 문장의 요소의 목적어는 몇 개까지 되냐면 문장에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영어로 obj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어로는 그냥 o만 사용을 할 거예요. 문법 시간에는. 자, 이 object의 역할은 뭐냐면요. 주어가 동사를 하잖아요. 근데 뭘 동사하느냐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누가 때렸다. 그럼 뭘 때렸지? 뒤에 object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bject의 역할은 뭐냐? 문장 내에서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 자, 제가 목적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목적어. 자, 목적어의 특징은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사에 어떤 동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품사가 뭐냐? 명사입니다. 명사. 그럼 당연히 명사니까 명사 한 단어도 되고 명사 구도 되고 명사절도 되는 거예요. 걔네들 전부 다 목적어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뭐뭐을 혹은 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대상이 되는 거죠. 나는 영화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영화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다의 대상. 아니면 나는 너를 싫어해. 이러면 싫어하다의 동사의 대상은 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누구누구에게라고 쓰는 것과 뭐뭐를 하고 쓸 때 뭐뭐를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써서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 당연히 있겠죠. 네, 직접의 반대 간접 목적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 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직접 목적어라고 써요.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아니면 뭐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누구누구에게라는 건 사실 그 말이 없어도 문장에 대상은 있지만 그래도 누구누구에게 특정하게 정해줄 수 있는 거 이거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뭐뭐에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문장을 하나 예시를 들어봐야 알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가 threw 던졌다, a ball 공을 던졌다. 자, 요 문장 하나 볼게요. 그가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he에 해당하는 건 주어죠. 자, 던졌다는 동사죠. 뭘 던졌어요? 공을 던졌다. 공을 던졌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목적어예요? 을을 들어가는 거니까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쓸 거예요. 직접 목적어니까 우리 약어로 씁시다. D 그리고 O 이용해서 그죠? 직접 목적어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던졌다 뭐 이런 말 쓸까요? 아니면 뭐 보여줬다 이럴까요? 그가 보여주었다. 뭘 보여줬냐면 나를 보여줬다. 나를 보여줬다. 여기까지 쓰면 나를이에요. 근데 그의 앨범 자, 요렇게 문장이 됐어요. 그럼 날 보여준 게 아니고 뭐지? 나한테 앨범을 보여주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주어 들어가는 거 위에랑 구조 똑같고 동사 들어가는 것도 위에 구조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2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명사의 목적어가 2개일 때 첫 번째 나온 게 사람이면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하는 간접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에게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뒤에 나오는 사물은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의
앨범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것은 직접 목적어고 여기 앞에 나온 것은 간접 목적어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I 썼으니까 간접 목적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걸 3형식, 요거 4형식 이렇게 불러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요. 지금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그걸 배우는 시간이니까. 자,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왔다. 즉 명사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가 나왔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사물이다. 그러면 100%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목적어예요. 문장의 요소 3개 나왔고요. 마지막 문장의 요소는 보어라는 애예요. 보어. 보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보어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 거의 보모예요. 이렇게 머리에 2건 딱 쓰고 그리고 막 왠지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꽃무늬 앞치마 해줘야겠다. 이렇게 꽃무늬 앞치마 두르고 다니면서 왠지 청소할 것 같아. 왜냐하면 보어라는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요. 보완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완. 그러니까 굳이 문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얘가 뭔가를 보완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어에 해당하는 의 품사는 뭐냐? 품사는 2가지 가능해요. 자, 명사하고요. 명사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요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품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어. 보어가 문장 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뭘까요? 일단 문장이 동사가 일단 다 해석해줘요. 다 필요한 요소는 알려줘요. 근데 동사만으로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요걸 여러분이 노트로 사용하실 테니까 동사만으로 그 전달이 부족할 때 이렇게 할까요? 전달이 부족한 경우, 부족할 때 이렇게 씁니다. 부족할 때. 그때 누구를 보완하냐 하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누구랑 누구요? 명사 또는 형용사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완하는 명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문장 내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목적어까지 했죠? 목적어 아니면 여기는 주어예요. 그러니까 주어나 보어의 상태를 보완해주는 말이 들어갈 건데 굳이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래요. 얘네들은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수식할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격보어 이렇게 불러요. 주격보어. 목적어를 수식하면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부릅니다.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예요. 예문 한번 해봐야죠.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am your father. 자, 내가 네 아빠야. 이런 문장 볼까요? 자, 이 문장에서요. 우리가 주어 동사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I가 주어예요. 그쵸? am이 동사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만 놓고 딱 봤을 때 I am. 그럼 뭐라는 거지? 내가 뭐라는 거지? 지금 설명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동사만으로는 이 비동사는 특히나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됐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이럴 때 어떤 존재냐면 your father 이라는 말을 써서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장에서 동사가 자기 혼자 역할을 못하니까 보완해주는 역할로 들어간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내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동사를 보완하는 역할로 들어가서 주어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 보어냐면 주격 보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격 보어라고 안 해도 문장에 보어가 하나면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주격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보어, C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비슷한 거 하나 해볼까요? 그녀는 어떻게 보인다? looks
happy 한번 해봅시다. 그녀는 행복해 보여요. 여기에서 그녀라는 주어 나왔죠?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보여요.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면 뭐처럼 보이냐 하면 어떻게 보인다 상태가 지금 안 나온 거죠. 근데 그 상태를 나타내주는 happy가 들어감으로써 동사를 보완하고 동사의 전달이 부족할 때 얘를 주어를 더 많이 보완해주기 위해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격 보어예요. 근데 각각의 품사는 father 같은 경우는 명사로 사용을 했고요. happy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사용이 된 경우죠. 그럼 우리 주격 보호 했으니까 목적격 보호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I think 생각한다. 그를 생각한다 하면은 이건 목적어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냐면 diligent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 한번 해봅시다. 문장에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서 문장이 됐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죠? 그리고 그를 생각한다 했어요. 그를 생각한다. 목적어 나왔다. 그죠? 그 끝인가? 근데 그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문장의 목적어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diligent, 근면한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나타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 라는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동사를 대신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말로 들어갔고 목적어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들이 call, 불렀어요. 부릅니다. call her, 그녀를 부른다. 문장 끝났어요? 그런데 beauty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가 명사 시간에 이렇게 추상명사에다가 관사를 딱 붙이면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녀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주어가 나왔어요. 그들이 부른다 하고 뭘 불렀지? 그녀를 부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녀를. 그럼 그녀를 부른다. 근데 뭐뭐라고 부르는지는 안 나와요. 문장에. 그래서 이 동사가 정확히 해설을 못 해주니까 beauty라는 말이 her이 어떤 애인지를 또 소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인 her를 소식해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목적격 보어에서도 diligent라는 문장에서 쓰인 건 diligent는 형용사죠. 그리고 여기 beauty는 당연히 명사입니다. 그렇죠? 명사. 자,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앞서 나온 주어나 목적어를 보완하면서 사용을 한다면 그건 바로 보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장 정리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문장의 요소는 필수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끝나요. 그리고 굳이나 조금 더 있다면 수식어구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죠. 수식어라는 게 뭔지만 알고 갑시다. 자, 수식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부, 술부를 구성하는 문장의 요소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식어는 그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예요. 자, 그러니까 문장의 요소를 제거하고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꾸미머라고 볼까요? 나머지 꾸미머들 아니면 수식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식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love you 하면 문장에서 뭐뭐 나왔어요 지금? I 주어 나왔죠. love 동사 나왔죠. 너를 사랑한다 해서 문장의 목적어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뒤에 이제 문장이 뭐가 또 있냐면 so much가 있어요. I love you so much. 자, 이런 문장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so much라는 부분이요. 사실 문장에서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얘가 굳이나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지금 수식해주는 부사로 사용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구에 넣는 거예요. 팔품사에 속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주어라는 것은 어떤 품사를 갖고 있냐면 주어 잘 보세요. 주어는 명사예요. 그쵸? 자, 주어는 명사입니다. 주어는 명사예요. 그럼 동사는 동사예요. 품사, 동사예요. 그쵸? 목적어는 무슨 품사입니까? 목적어. 목적어 보세요. 뭐뭐에게 을을 들어가는 거지. 목적격 썼죠. 이거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예요. 목적어는 명사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보어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나 형용사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래요. 우리 지금까지 품사 8개를 배웠는데 이 문장의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건 명사, 동사, 형용사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3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떤 문장이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식어구예요. 아셨죠? 자, 문장의 요소를 지금까지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장의 요소를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도 달라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같이 공부해요 또.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